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직장병행 7급 합격 공부법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영상이 늦어진 점 진짜 굉장히 죄송하고요. 사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 공부법이 어떤 특별함이 있거나 획기적인 게 아니고 그냥 흔하게 많이들 하는 공부법으로 저도 공부를 했고 또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망설이다가 그래도 계속 공부법 영상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농업직렬 국가직 9급으로 시작해서 8급 재직 중에 같은 직렬 7급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피셋 점수는 89점이었고요. 2차 시험 점수는 가산점 포함 99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공부 경력과 베이스, 공부 시작 계기, 그리고 공부 기간입니다. 먼저 제 공부 경력. 저는 2022년 초시로 국가직과 지방직 9급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직을 선택해서 22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그럼 자연스럽게 9급 시험을 봤던 것들이 제 베이스가 되었겠죠? 시험 이외에도 저는 농대를 졸업했고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나 한능검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공부 시작 계기. 그렇다면 왜 멀쩡하게 공무원을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심지어 같은 직렬 7급을 준비했냐,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우선 처음 뭔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는 25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거는 당연히 제가 워라밸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그럼 한 번도 안 해본 공기업 준비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1월부터 기사시험 2개와 오픽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간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하면 합격이라는 감이 없는 준비라서 그런지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공무원으로 일도 하고 있고 한번 준비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차라리 7급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1월 말부터 갑자기 노선을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 7급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공부 기간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대략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공부 커리큘럼입니다. 우선 물론 시간이 꽤 지났지만 베이스가 있었던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은 뒤로 밀어두고 새로운 과목이었던 토양학과 생물학을 먼저 시작해줬어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내내는 토양학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본 강의만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하면 금방 끝낼 것 같은데,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최대한 설날이랑 주말을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주고 기출 강의도 병행해서 들어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러프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 한두 개 듣고 끝나는 날도 많았고, 당연히 이제 직장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기본 강의 완강을 먼저 해줬습니다. 3월부터는 토양학 기출이랑 병행해서 생물학 기본 강의도 들어줬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미뤄뒀던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회독도 같이 시작해줬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이제 각자 기준이 다르겠지만 준비를 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기로 합격을 바라봤고 또 스트레스 없는 공부를 추구를 했어요, 저는. 이건 이제 나중에 입편 멘탈 관리에 담을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던 베이스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아했고 복수 전공도 했던 생물은 암기할 것들만 해주고 빠르게 넘기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생물도 필수로 암기할 것들은 사실 복수 전공을 제가 했다 하더라도 기억도 안 나고 원리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해주고, 책 해독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기출만 3번 정도 풀고 넘어가줬어요. 안 그래도 이제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는데 모든 과목이 처음이었다면 저도 단기 합격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말부터는 난생 처음인 베이스도 없는 피셋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꽤 할 말이 많긴 한데 우선 넘어가고, 5월은 거의 피셋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것들은 신경을 거의 못 썼고요. 사실 이 피셋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제 직장에서 워크숍이나 일정들이 되게 4, 5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공부를 못한 날들도 많아서 더더욱 이제 피셋만 하게 되었죠. 그렇게 피셋 공부를 하면서 6월, 7월도 가끔 전공 과목 회독이나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봐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피셋만 해준 것 같아요.
7월에 이제 필세 시험이 끝난 이후로는 계속 전공 과목 공부에 올인하고, 당연하죠. 8월 말에는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바쁜 자리로 인사이동 플러스 이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실 저는 워라밸이 지켜지기도 했었고, 공부를 되게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했었거든요. 일요일에는 놀러도 가고, 한 번은 해외여행도 가고, 주로 평일 아침이랑 토요일 오전을 이용해서 공부해주는 편이었어서 즐거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3주 정도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손을 들어서 자진해서 갔긴 했지만, 새로운 업무에 적응도 해야 되고, 야근도 물론 해야 했고, 공부 시간이 정말 반에 반토막 수준으로 나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못하는 날도 생겨버리고, 그래도 이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 꿀팁들이랑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있었어서 다행히 9월 말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끝내게 됐고, 여기까지가 제 전체적인 컬이었습니다. 좀 두서없었죠? 아무튼 다음으로 세 번째, 드디어 공부법인데요. 먼저 전공공부법입니다. 1편에서는 전공공부법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22년도에 구급시험으로 전공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미 제 공부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공부법이 잡혀있는 상태니까 공부법을 찾아야 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공부법에 제가 공부하는 걸 대입만 시켜주면 됐던 거라 조금 더 시간 면에서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공부법이 도대체 뭐냐? 사실 민망한 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8421 공부법입니다. 이미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엄청 나거든요. 저 역시도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하고, 구급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방법이 거의 제 공부법의 전부였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8421 이 숫자가 아니라 사실 책을 회독하라 이거예요. 책을 회독하라. 제가 느끼기에 공시라는 것 자체가 회독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7급을 합격한 저보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공시생분들이 지금 당장 시험을 보면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말은 그럼 뭐냐, 시험 전날까지 이 방대한 양을 누가 더 많이 봤냐 이거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암기가 된 상태여야겠죠. 아무리 똑똑하고 전공자라고 해도 사실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관련 책을 전부 다 본 사람을 이기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외울 건 너무 많고, 우리는 원리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관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식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회독으로만 영상을 찍어라 해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일단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우선 책을 회독하라 이 말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 책이거든요. 보통 회독을 하라 하면 양도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책도 그렇고 요즘 책은 아마 기출이 나왔던 문제들이 다 밑줄로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밑줄도 긋고 기출 풀면 중요했던 것들이나 자주 나오는 빈출 같은 건 표시를 했겠죠. 그렇다면 준비는 다 된 거고, 저는 이 모든 글자를 꼼꼼하게 다 읽는 걸 회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었고 처음엔 이게 있고 중간엔 이게 있고 마지막엔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했는지 좀 더 러프하게 말을 하자면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읽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된 중요한 것들은 더 집중해서 읽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내용들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꼼꼼하게 읽고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눈에 발라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독이 그리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 뿐더러 빈출 내용이 아니어서 대충 발라주고 넘어간 내용들도 사실 3회, 4회, 5회 이렇게 회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기는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나 이제 암기성 내용들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게 결코 무시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초시생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우리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했는데 그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출에 나온 내용들, 빈출 내용을 암기하는 게 항상 1순위예요. 그것보다 우선될 건 없어요. 내가 이제 처음으로 공시를 접했다. 그럼 우선 빈출 내용을 다 외워주고 최대한 그 내용을 많이 봐주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회독하라고 해서 저 책만 회독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제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외워줘야 돼요. 내가 책만 해독한 거랑 시간을 들여서 내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투자해서 이걸 뭔가를 암기하는 거랑 당연히 효율이 다르고 그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연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번 이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거의 밑줄이나 표시들이 많이 없죠. 가볍게 읽어주고 쭉쭉 넘어가요.
그러고 열의 기구, 이건 밑줄이 있는 거 보니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 내용은 가볍게 읽고 밑줄이 있는 철분 침전, 증산 과다, 유기물 과잉 소모, 질소 대사의 이상, 이건 좀 더 강조하면서 읽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지면 내열성이 증대,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읽고 밑줄이 없는 건 또 가볍게 읽고 넘어가요. 제 플래너를 보면 이날은 30페이지씩 책을 읽었고 총 90페이지를 2시간에 읽었네요. 이때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아마 꼼꼼하게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처음엔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으로 회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엄청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의 책을 10일 안에 끝낸다. 이러면 30페이지씩 읽으면 되겠죠? 그치만 만약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지 못해요. 적을 때는 1개, 많을 때는 3과목 정도가 최대란 말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주말에 이용해서 읽거나 해서 1회독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총 기존에 9급대 시험을 봤던 과목은 한 3회독 정도, 그리고 새로운 과목이었던 토양학은 대략 4에서 5회독, 생물학은 1회독 정도 해줬습니다. 8, 4, 2, 1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1회독이 한 달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3주, 그 다음에는 2주, 그 다음에는 1주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되게 유동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인에 맞게, 본인 그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바꿔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하루 전에 모든 책을 1회독 할 정도만 되면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저도 급을 준비할 때는 전업 수험생이어서 회독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직병인 만큼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러프하게 줄여가다가 전날 오전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회독해줄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내가 맨날 틀린 내용이나 꼭 암기하고 눈에 꼭 발라줘야 하는 것들 위주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찍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훑어주면 그게 이 공부법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이 두섭긴 해서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회독이 가능하려면 아까 제 책 사진을 보셔서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권화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단권화입니다. 회독을 먼저 말씀드린 건 그만큼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걸 하려면 단권화가 병행되어야 되고, 단권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담으면 되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볼 것도 결국 이 책이기 때문에 책에 그동안 계속 틀렸던 내용들이나 헷갈리는 것들을 전부 적어두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적어서 단권화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선 기출을 몇 번 해독하다 보면 계속 틀리는 것과 계속 헷갈리는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몇 번을 봤는데도 계속 헷갈리고 시험 직전에도 이건 봐줘야겠다 싶은 내용들이 생기면 그때 적어주면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되는 야간의 고온은 콩의 개화를 억제시키고 낙하를 조장시킨다. 이 내용이 기출에서 몇 번 반복했는데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틀렸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문장을 적어두고 회독 때도 계속 봐준 거죠. 이런 식으로 책을 단권화 시켜서 회독을 해주면 나중에는 기출까지 회독을 하는 효과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단권화는 기출 회독을 해주면서 하나씩 쌓아주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점 정리를 뭐 하냐 마냐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9급 때도 그렇고 7급 때도 그렇고 요점 정리를 꽤나 잘 활용을 했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이 요점 정리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이게 남았는데요. 요점 정리는 말 그대로 기본 강의를 들을 때나 시간이 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거나 암기해야 할 내용을 위주로 적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9급 때 이미 만들어둔 요점 정리가 있던 과목들은 그걸 보면서 다시 내용을 많이 상기시켜줬던 것 같고요. 이 요점 정리가 왜 좋냐라고 하면 우선 전체 내용을 금방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전체 내용을 금방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책해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책해독 중요해요.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배웠던 내용들은 금방 까먹고 낯설어지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 정도로. 근데 그걸 방지하는 게 저는 요점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회독하기 부담스러운 날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또 특히나 직병하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날들이. 그럴 때 좋은 게 요점 정리거든요. 모든 과목을 조금씩은 볼 수 있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빠르게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피셋을 공부했던 5월과 6월에는 이 요점 정리를 많이 봐줬어요. 피셋 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시간 들여서 또 책을 회독을 해주겠어요. 그럴 때 요점 정리한 거 회독해주고 나중에 이제 시간 활용 꿀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시간이 없는 만큼 고효율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효율을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짝툴이라도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런 요점 정리나 아니면 내가 수시로 볼 수 있게 만든 정리 종이 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점 정리를 해주는 건 추천이고, 대신 그렇다고 책 해독을 안 해도 된다거나 요점 정리만 보면 된다거나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시간이 없을 때 책 해독을 대신해서 봐주기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기출 회독법입니다. 우선 기출 회독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회독의 기본은 기와펜인 건 다들 아시죠? 기와펜으로 처음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틀렸다, 그럼 그 문제 옆에 조그만하게 점을 찍어요. 틀렸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으로 왔어요. 그럼 이 작은 점이 찍혀있는, 즉 틀린 문제만 다시 기와펜으로 풀어요. 근데 또 틀렸어요. 그럼 또 점을 옆에 찍어요. 그렇게 해서 회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실력이 쌓이기도 하고 공부를 아무래도 조금 한 상태일 테니까 그 점이 찍혀있는 문제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4회독 이상 했다면 이제 시험 전에는 형광펜으로 진하게 번호를 칠해주고 그건 이제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도 한번 봐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점을 찍는 거는 문제를 틀렸다 하면 무조건 찍고요. 정답은 맞았는데 보기에서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 그럼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문제에 있는 1, 2, 3, 4, 5 이 보기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내 거다, 내가 완벽하게 맞았다 할 때만 점을 찍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막판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보기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책에 옮겨서 적어주고 회독 때도 읽어줘요. 그렇게 하면 이제 회독을 할 때 기출까지도 회독하는 효과가 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기출도 제가 추천드리는 수는 5회 이상은 무조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나중에는 되게 문제 푸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1회독 하는 게 엄청 빨리 끝나요, 그냥.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문제를 추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추려나가서 공부를 하면 이 기출 회독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 쭉 드리고 1편이 마무리가 됐어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편이라. 근데 좀 다 아는 내용이고 도움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그냥 보고 얘는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조금의 동기라도 얻어가고 내가 그래 이렇게 공부한 애도 있지, 나도 내 공부법 있는데 이러면서 또 내 자리에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냥 힘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편으로 다시 또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